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김도원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매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최근 2년 사이 최악의 황사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뒤덮기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화창한 봄날에도 환기를 시키지 못하고 또 학생들의 야외 수업이나 체육대회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미세먼지의 관리와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발표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여행가자 오늘도 황대현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는 요즘 마스크 안 끼면 목이 아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최근에 자전거 타면서요, 이상하게 목이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미세먼지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몸소, 목이 따갑다는 걸 느끼고 나면서요, 상당히 미세먼지가 좀, 심각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어제 마침 산에 가고 지인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세먼지라는 부분이, 물론 당장 증상도 나타나지만 그게 약간의 중금속도 포함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3년 이후에 또 증상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축적이 됐어서 저도 그 말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그만큼 안 좋은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대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의 발생원이 중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국내 산업 단지의 이런 공해 문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러한 대기 환경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를 좀 예방하는데 저도 이제 마스크 껴야 되겠습니다. 네, 꼭 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실내에서도 꼼꼼히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청소할 때 진공청소기는 피해 주시고 또 적절한 습도 유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미세먼지가 없는 곳으로 떠나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1급 발암물질, 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요즘 잠시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요. 또 다녀왔던 여행지의 맑은 하늘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이 미세먼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청정 여행지입니다. 첫 번째 여행지, 세계에서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뉴질랜드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뉴질랜드, 그중에서도 오클랜드로 떠나봅니다. 그림 같은 바다를 중심으로 고요한 섬과 활기찬 도시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 오클랜드는 패션 부티크가 들어선 활기찬 도심에서 쇼핑을 즐기고 아름다운 섬에 자리한 포도원에서 와인 시음 등 휴양과 관광을 골고루 누릴 수 있습니다. 와이해케 섬은 오클랜드에서 페리로 약 35분 거리에 위치한 그림같이 아름다운 섬입니다. 농지와 숲, 해변과 포도원, 올리브 농원이 작은 섬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 섬은 30여 곳 이상의 훌륭한 포도원들이 자리하고 있는 유명한 와인 산지인데요. 여기에서의 필수 코스는 와이너리에서의 와인 시음입니다. 또 와이해케는 많은 예술가들이 거주하는 아트와 공예의 고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갤러리와 공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특유의 신선하고 맛 좋은 요리와 커피도 유명합니다. 오클랜드 시내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폰손비는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도시입니다. 길을 따라 늘어선 쇼윈도에서는 첨단 패션, 고품격 가정용품, 한정판 프린트, 독특한 장신구, 이색적인 선물용품과 함께 희귀한 책들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그 지역의 문화와 감성이 잘 묻어나는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은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행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면 폰손비에서 뉴질랜드 특유의 문화와 감성이 깃들어 있는 기념품을 꼭 찾아보길 추천합니다. 도시와 자연의 오묘한 조화, 자연과 함께하는 스카이라인이 더욱 멋진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도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였습니다. 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곳은 도시와 자연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위원님은 도시와 자연 중에서 어느 곳을 더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자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클랜드 보니까 정말 그 관광이라든가 휴양 모든 것이 아주 좋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런 데서 살면 좀 영생할 것 같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어쨌든 저도 가끔 그 프로그램 보거든요. 그 자연인인가요? 그 자연 속에 사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상당히 그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이 상당히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이제 자급자족하는 걸 보고 상당히 힘들게 산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요. 가가지고 이런 그 시골에서 생존이 아닌 정말 이런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저는 도시보다 자연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여행지 역시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중 5위에 오른 캐나다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의 두 번째 여행지 알버타의 밴프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가 선정한 2017 꼭 가봐야 할 여행지 21곳에 선정된 캐나다 밴프입니다. 캐나다 여행을 계획하면서 어디를 먼저 가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 밴프 국립공원을 추천합니다. 밴프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캐나다 여행의 핵심인 로키 산맥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1885년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자리매김한 이곳은 발걸음을 뗄 때마다 감탄이 흘러나오는 멋진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밴프를 둘러싼 캐스케이드 산과 설퍼산, 그리고 산머리에 내려앉은 새하얀 만년설. 밴프 국립공원을 뒤덮는 파란 하늘과 몸통을 가로지르는 푸른 호수는 그림 같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연신 감탄사를 내뱉느라 입이 절로 벌어지는데요. 특히 밴프 국립공원 내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는 루이스 호수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10대 절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6개의 빙하가 녹아 흘러내려 이룬 절경은 과연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혹할 만합니다. 새하얀 만년설을 뒤로 하고 내려오는 길에서 이 만년설이 내뱉은 제법 차가운 바람에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어퍼 핫스프링스로 가봅시다. 밴프 케이블카 탑승지 근처에 위치한 어퍼 핫스프링스는 훈훈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새하얀 만년설을 바라보며 노천육을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호수에서 카누를 타보는 건 어떨까요? 밴프 국립공원에는 레이크 루이스와 보강, 모레인 호수 등 신비로운 빛깔을 자랑하는 호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누를 타고 노를 저어 가다 보면 주변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때묻지 않은 야생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곳, 대자연과 함께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 캐나다 밴프였습니다. 네, 캐나다 로키 산맥의 시작점인 밴프였습니다. 위원님도 등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밴프에서 이렇게 만년설과 함께하는 등산 소개해드렸는데 그 한국에서 겨울에 가장 멋진 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디가 있을까요? 예, 우선 아까 로키 산맥, 옛날에 영화에서 많이 봤고요. 겨울산, 만년설 많이 연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만큼, 본다는 산들이 상당히 많다 보는데, 전 이렇게 봐요. 겨울산은 저는 설악산을 가봐라. 그리고 네. 가을이라든가 봄에는 지리산을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설악산 가면 상당히 봉우리가 많습니다. 특히. 봉우리가 많는데 눈이 왔을 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겨울산의 봉우리가 전체 한 700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특히 이제 대청, 중청, 소청, 이 쌍폭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은 상당히 겨울산의 눈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산에 가면 눈물 난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겨울산을 만끽하고 가보고 싶다면 한번 설악산을 가서요. 이게 쭉 한계령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소청, 중청까지 가면 정말 겨울산 좋다고 좀 느낄 겁니다. 네,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다운 이번 겨울에는 등산 한번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기만 해도 상쾌해지는 청정 여행지 뉴질랜드와 캐나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주식회사 여행 가자 여기까지 오늘의 여행 마치고 저희는 유망 종목 살펴보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여행지로 떠나보기 위해 유망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려아연과 S1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위원님 다시 한번 종목들 차트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에 악재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상반기에 아연 가격에 대한 그 견조한 상승이 예상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좀 우리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은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힘을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볼 때 제가 거래량이라고 했잖아요. 거래가 좀 늘어날 때 2배 정도 늘어날 때 저점 매수 또는 그 상승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목표가 48만 원과 손절 라인 38만 5천 원대 모두 견제하시고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그 S1의 그 종목이었습니다. 상당히 그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탄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단기 흔들림도 커진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S1의 그 차트를 볼 때 중장기로 완전히 그 정별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대기 물량이라든가 매도 압력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는 부분이고 최근에 우상향으로 이제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음봉은 좀 나타나고 있지만 상승하는 과정의 흔들림은 당연히 자연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 11만 5천 원대 부분과 더불어서 지지라인 9만 2천 원대 모두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은 아직은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힘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거래량이 늘어날 때 저점 매수 유효 전략 아직도 유효하고요. 또 S1 역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전략대로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신규 유망 종목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제조, 공급과 또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공기업입니다. 이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적극적인 사업 효율화 활동을 통해서 해외 사업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은 어땠나요? 예, 말씀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 판매량과 해외 판매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국내 쪽은 약간은 저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그 도시가스 부분의 그 매출 부분은 좀 증가했던 부분이지만 판매 단가가 좀 낮아졌던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판매 단가 하락 부분이 국내적으로 매출 부분이 줄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로 해외 쪽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볼 수 있다 봅니다. 바로 이것이 특히 그 해외 쪽의 연결 자회사로 봤을 때 그 매출분이 무려 50% 이상대 현재 그 시연을 했다는 부분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바로 그 글래드스톤 액화 그 천연가스인데요. 그 일명 우리가 그 GLNG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그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해외 쪽에서 성장의 동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그 매출은 약간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그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데 결국 동사의 가장 큰 동력은 해외 쪽에서의 성장 동력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새 정부의 정책과 또 그로 인한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그 동기업 같은 건 약간 공기업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상당히 맞물리는 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한국전력공사. 근데 이번에 그 신정부의 그 대선 공약에 의해서 어떤 그 사업 환경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결국 이런 그 정부 정책의 변화는 국내 전력 시장의 어떤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특히 이제 여러분 그 잘 아시다시피 특히 이번에 그 대선에서 그 나왔던 부분은 공약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고리 5호기나 6호기의 건설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된다면 그 원자력보다는 다른 대체 연료 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정부 정책이 나타나면서요. 전면 그 원전의 전면 재검토를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 석탄이라든가 석탄의 화력 발전은 또 아까 이런 그 도시 환경에 또 굉장히 저촉이 되고 있고 또 원자력 부분도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천연 그 자원가스라 부르는 LNG 쪽의 그 발전의 공급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 최근에 들어오면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현재 LNG 쪽이 석탄보다 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현재 먼저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떤 가격 책정, 그러니까 원가 책정 부분이 굉장히 그 변화가 있는데 이런 그 정부의 LNG 쪽의 그 어떤 그 집중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바로 동사의 그 어떤 그 요금의 그 상승에 대한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그 이러한 환경 발전의 그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그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도 LNG 쪽의 발전의 비중이 중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동기업의 수익성 부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쪽의 성장 동력이 좀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외의 그 자연 리스크가 좀 있었던 부분이지만 이것이 이제 해소가 되고 실적 개선에 대한 그 하나의 현재 그 변화의 그 흐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 이제 가장 집약을 해본다면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요 전력 시장의 개편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LNG 부분 그 동기업에 대한 어떤 주력 상품의 매출에 대한 그 기대치가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동기업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 만들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전력 시장이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종목 목표가와 손절가 얼마일까요? 예,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차트상의 그 흐름을 보다면은 그동안에 상당히 이제 그 축적을 힘을 좀 길러놨다가 이렇게 상방향으로 돌아서는 상승형 캔들이 현재 그 만들어졌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그동안 그 주가에 그 낙폭이 있었고요. 최근에 그 상당히 여기서 이제 그 45,000원대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평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매물 압박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항상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 부분이 크게 그 증가되면서 일단 상승 돌파형 양봉이 크게 좀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집자 양 음봉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그 강력한 그 탈출의 양봉에 따라서 단기 호흡 조절의 그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흔들어 줄 때 저점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길게 봤을 때 만일에 49,700원대를 돌파한다면 대기 매물이 좀 더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할 거로 보고요. 65,000원대를 현재 1차 목표가를 설정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중요한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45,000원대 부분의 그 지지 라인을 두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매매 전략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거래량과 함께 상승한 상승형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점 매수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신규 유망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용 레이저 마커와 레이저 응용기기를 주로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매출로 인해서 올해 큰 실적 성장을 보일 전망이라면서요? 예, 뭐 올해를 그 보고 이 기업의 실적을 평가해 볼 때 역대 최고의 매출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집약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약 한 12% 정도 증가될 예상인데 이 배경을 우리가 볼 때 동기업 같은 건 상당히 그 견조한 수주 잔고가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올해 부분에 들어오면서 그 동기업과의 어떤 고객들, 이런 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삼성 디스플레이 부분이 이러한 그 OLED 부분의 그 투자를 그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그 매출 증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26 라인에 그 OLED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 고객들이 바로 디스플레이 장비의 매출을 그 늘리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반기에 어느 정도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고 2017년 온기를 볼 때 매출 확대
확대 또한 그 전환점이 크게 되면서요.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매출액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대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오테크닉스의 성장 가능성이 크게 보이는 부분이 이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제조업체, 설비업체, 대기업 업체들이 이번에 그 반도체, 후공정 장비의 어떤 후공정 쪽에 투자를 상당히 확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기업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동기업은 우리가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14년대 이후에 좀 역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도 부담감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그 투자 확대 부분에서 2017년에 성장의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글로벌 이런 후공정 업체들의 그 투자 확대 가시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의 그 아모크라든가 SPIL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현재 새로운 공정 도입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업황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동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후공정에 대한 매출이 있겠고요. 특히 동기업도 또 하나의 장점은 레이저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요약해 보면 디스플레이 매출의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겠고요. 하반기에 매출 비중의 그 상승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말하는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바로 이러한 후공정 업체로서의 어떤 대기업 투자에 대한 수익성 부분이 올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의 투자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종목, 목표가와 손절가는 얼마일까요? 예, 뭐 최근 그 주가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파동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현재 흐름을 주면서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을 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바닥권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보는데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볼 때 가장 큰 저항선의 현재 벽을 갖다 뚫어놨습니다. 뚫고 여기서 계속 이런 가벼운 웨이브를 좀 주고 있는 부분인데 대개 이제 이런 어떤 등락에 의한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들어오면서 중장기 이평의 정별이 됐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수반됐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볼 때 많이 최근 85,000원대 부분에서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은 물량 소화 과정에 어떤 상승을 하기 위한 힘을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볼 때 뭐 조정 시 도리어 이러한 웨이브를 주기 때문에 웨이브 아래 저점 부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5천 원대를 두고요. 8만 4천 원대 요 지지라인을 두시면서 현재 매매 전략을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 목표가는 10만 5천 원, 손절가는 8만 4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유망 종목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망 종목 한국가스공사 목표가 6만 5천 원, 손절가 4만 5천 원이고요. 두 번째 유망 종목인 이오테크닉스는 목표가 10만 5천 원, 손절가 8만 4천 원입니다. 네, 떠나고 싶은 오늘의 여행지와 주목받고 있는 유망 종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도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여행지와 유망 종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